한강변이라는 건 되는 놈인 거예요. 결국은 248명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내 앞에 가는 친구가 얼마나 잘 가고 있고 내 뒤에는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시세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는 곧 우리 시간이 온다. 신고가로 보는 시황, 이렇게 해서 될 놈들, 이렇게 제가 될 놈은 된다 가 맞는가 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24평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뭐 이제 대형들, 강남권의 대형들, 이런 타워팰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잡히는 대형 평수들의 거래가 딱딱 잡히면서 신고가를 많이 찍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어떤 대형들의 신고가는 의미가 없죠. 거래가 없다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계속 거래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곳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한번 자료로 가볼까요? 지금 28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앞에 보면은 2021년도에도 거래가 꽤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억 3천에 지금 24평이 거래가 된 겁니다. 이게 뭔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 지도를 가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강남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힌트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24평이 28억 3천에 거래가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80C 타입이에요. 그리고 111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111동에 여기에 걸려 있는 층수도 높은 층이 아니죠. 7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런 거래가 7층일걸요? 7층. 그죠? 그래서 왜냐? 북으로 바라보는 이 아파트가 왜 좋냐? 뭐 이거죠. 한강을 바로 보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자리에 지금 거래가 나온 거예요. 여기 물건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될 놈 될이 맞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한강변이라는 건 되는 놈인 거예요. 결국은 한강변 아파트라는 건 되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그 뒤까지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 한강변이라든가 중요한 제가 포인트들 몇 개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번복된 얘기이긴 하겠지만 이 한강변이라는 어떤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 곳,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와 어떤 교통과 이런 한강변이라는 어떤 좀 색깔은 다르지만 어떤 그 가치를 빛내줄 수 있는, 내 물건의 가치를 빛내줄 수 있는, 내 주거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수요의 탄탄한 수요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곳, 또는 역세권, 이런 곳들의 또 힘이 나름대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그곳들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저는 결국은 서울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주요한 수도권 지역들. 자, 이래서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거래가 뭐 가격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닌데도 과감하게 신고가 찍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한강변의 강남 아파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이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바로 옆으로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아래에는 또 원펜타스가 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 반포 1, 2 사주고 또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축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지가 잘 없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축 아파트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사업 진행된 일부 어떤 구역들이나 단지들을 제외하면 빠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진행은 사실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아파트들을 주변에 두루두루 동지로 삼을 수 있는 한강변 아파트, 그게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는 어떤 세대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시세로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은 결국은 또 그 가격을 딛고 올라가고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요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로 한번 갑자기 점프해서 노원구로 한번 가봅니다. 포레나 노원, 델롬델인가? 이게 상계중 8단지를 재건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신축 아파트들 중에 보면 좋은 타이밍에 입주를 못해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물건들이 좀 대거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검단 신도시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입주를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사실은 신축이 입주장 딱 시작되고 그 입주장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타지를 못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레나 노원도 가격이 오르고 나서 좀 그 시세가 단단하게 버티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33평이 지금 12억 1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이제 찍었어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상계 물어보셨던 분이 있으셨잖아요. 상계주공. 얘는 모델이 이쪽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고 저기가 저 입지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입지에 저 정도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내 입지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네 이렇게 아니면 내 입지라면 그래도 이만큼까지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년 뒤, 10년 년 뒤를 바라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상품성 우수한 아파트가 힘이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노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맞춰주다 보니까 같이 포레나 노원도 좀 시세가 약간 약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 노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들이 너무나 착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4억 중반대 거래가 막 터지다가 이제 4억 7천에 거래가 하나 1천만 원 올려서 거래가 된 게 있네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5억 더 얹어도 사실은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입지로 본다면 노원역에 초역세권자리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추가 분담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가치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상계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자금의 여건이 더 되셔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어떤 입지로 확실히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괜찮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들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꼭 우리의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 상계주공 5단지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시세들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는 곧 우리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나홀로 훈풍해서 GTX 이슈 있는 지금 그 아파트들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의 지금 거래도 분위기도 좋고 시세도 이제 신고가 막 찍어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제가. 네. 호반 서밋 프라임뷰라는 아파트가 지금 6억에 두 건이나 2월에 거래가 찍히면서 신고가를 찍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가 사실은 시세가 좀 더 올라갔었어야 됐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못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세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조금 더 분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인천 1호선이 연장 공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가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호호금이라고 하죠. 호호금. 그래서 여기 역세권에 있는 3개 아파트가 가장 이제 지금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네요. 그죠? 108명, 102명, 248명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 금호 센트럴 어울림 센트럴이 가장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그 밑에 프라임뷰 여기에 위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여기 역세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역을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이용할 수가 있고 지금 이슈가 뭘까요? 사실은 이 역에 들어오는 그 여기와 아니면 이쪽에 역이 생기는 자리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 GTX 디노선이 지나갈 지금 계획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서운하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을 잠깐 드린다면 저는 GTX-D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뒷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건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들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건 좀 내려놓고 지금 이 분위기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사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팍 떠올랐을 때 가격이 굉장히 힘좋게 올라가 주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어느 시점부터 또 에너지가 좀 소진되면 좀 빠져요. 물론 또 이 이슈를 계속 몰고 가면서 시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과연 D가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사실 물건을 보신다라면 저는 좀 호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세가 착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있긴 한데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입주를 지금 2022년에 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타임이어서 이게 더 올라왔어야 됐는데 못 올랐고 그래서 조정폭을 크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준 것이기는 해서 이 시세가 제가 볼 땐 아주 정상적인 시세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GTX 이슈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에는 좀 제한을 두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보셔야지 좋은 타이밍에 매도도 하고 또 좋은 상품 갈아타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신축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고 이 가격에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어디 있다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건 즐기셔야 됩니다.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든 지금 자산을 더 불려갈 거야. 더 늘려갈 거야. 어떤 애 가치를 더 올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시기들을 잘 체크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살짝 드려봅니다. 동탄 22억 최고가 찍은 거, 요 얘기도 지금 드려야 되겠죠. 강남권 신축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으셨는데, 네. 동탄역 롯데캐슬이에요. 네. 저는 여기 보고, 진짜 편하긴 하겠다. 백화점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되게 편하겠고 그냥 길만 건너면 바로 동탄역으로 바로 진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지는 좋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시세가 많이 회복 못 하고 있을 때여서 가격이 너무 착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거예요. 22억. 41평 22억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짤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네. 동탄이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 다 무릎 꿇고 압구정 반포대지도 쫙 무릎 꿇고 앉아있는 청담, 잠실, 목동, 판교까지 쭉 이렇게 머리 숙이고 앉아있네요, 지금. 네. 동탄이 저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재밌게 표현한 것인데요. 동탄에 대한 이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단지 그리고 어떤 그 입지의 힘이 강하게 반영되는 곳과 이 동탄 전체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의 시세가 많이 착한 단지랑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판교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시세가 좀 많이 착한 단지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제법 나죠. 물론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시각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자면, 마포의 이제 대형 평수하고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비교를 해놨던데, 마포의 마레프가 지금 동탄 롯데캐슬을 못 이길 수 있지만, 염리상록이 동탄의 그 오래된 아파트가 동탄에 있는 다른 아파트 시세는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열어서 다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동탄이 강남 아니 뭐 판교를 아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모든 지역이 갖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가 있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고 주거의 그 쾌적함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 생활권이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집을 안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로 갭 투자로 어딘가 집을 산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가끔은 이제 뭐 내가 시세가 너무 안 오르는 지역에 있는데 동탄으로 갈까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고민.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어떤 입지가 매력이 있다 해도 제가 볼 땐 제한이 걸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곳들은 약간씩 쉬어주고 또 따라 올라가지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지역과 그리고 단지와의 어떤 관계를 놓고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내 물건이 여기 너무 좋아. 계속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앞뒤 좌우를 다 살피셔야 돼요. 내 앞에 가는 친구가 얼마나 잘 가고 있고 내 뒤에는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나. 나 혼자 막 달려간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될 놈 되리냐. 될 놈 될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도 가지만 제가 보는 것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방향 잡으면 실수한다. 동탄이 좋은 것 같아. 동탄을 가야 되겠어. 라고 동탄을 지금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용산이 좋다니까 용산을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물건의 가치가 조금 더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될 놈도 되고 안 될 놈도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될 놈은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한가면 또 시세 신고가 또 찍었잖아요. 그렇지만 안 될 놈은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놈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만 전체적 시장의 균형이 맞고 지금 2023년에는 먼저 치고 올라갔던 지역들이 시세를 먼저 끌고 갔고 뒤에서 못 따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위에서 버텨주는 곳들은 조금씩 천천히 가고 있고요. 약간씩 움직이면서 뒤에서 와줄 친구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